자, 53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53번에서는 그 4번 지문 아직 시험에 안 나왔고, 나머지는 기출지문 다 그래 해놓은 겁니다. 사례로 다 모아놓은 거라 종합문제를 약간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갑소유 토지 이외에 우리 무단으로 건물 신축하였죠? 틀린 겁니다. 갑소유 토지에 우리 건물이 있습니다. 불법 건물이죠? 그럼 갑은 을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 병에게 토지를 팔았다 해보세요. 토지를 매매해서 병이 소유권 등기하면 병이 소유자죠? 그럼 물권 요청권은 항상 현재죠. 현재 물권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누가 물권자예요? 병만 물권자죠? 그럼 항상 물청은 현재 물권자예요. 현재 물권자만 철거 청구할 수 있고, 갑은 더 이상 이제 철거 청구 못 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시면 1번은 갑은 을에게 현재 철거 청구할 수 있죠. 자, 2번 보세요. 병이 갑으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물권 요청권을 갑에게 유보가 무슨 말이에요? 간직한다, 갖는다. 간직 또는 갖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갑에게 갖게 한 경우 그 말이겠죠? 갑에게 갖도록 하는 경우 그 말입니다. 하는 경우에 갑은 여전히 을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어요. 누가 현재 물권자예요? 병이 현재 물권자라 병만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과 병이 그랬어요. 소유권은 너가 넘겨봤대. 물권 요청권은 내가 갖는다고 합의했대요. 그 합의 무효입니다. 물권적 강행정이라 물청은 무조건 현재 물권자예요. 그런 거지. 물권만 넘기고 물청은 내가 간다. 그 약정이 무효입니다. 갑은 절대 철거 청구 못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우리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그럼 내 건물 내가 점유하죠? 갑은 을에게 그 건물로부터 퇴거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번처럼 철거 청구해야 돼요. 다음 4번은 을이 병에게 임대차 있죠? 그래서 임차인 병이 점유합니다. 자, 그럼 이 건물을 을 거죠? 원래 갑은 병에게 나가라고 못해요. 나가라고 못하지만 을에게 철거 청구하겠죠? 그럼 철거하려면 병 나가야 철거하죠? 그래서 갑은 철거 청구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넣어 나갈 수 있어요. 다시 원래 갑은 병한테 나가라고 못해요. 내 건물 아니니까. 근데 철거하려면 나가야겠죠? 그래서 철거 청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넣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나 대항력 있는데 그럼 대항력 주장 못합니다. 나가야 돼요. 대항력 있다고 해서 안 나가게 된다면 우리 공부할 필요 없더라 했죠? 남은 땅에 얼른 집 짓고 병한테 친구한테 임대차예요. 그럼 안 나가니까. 그럼 둘이 건물을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대항력 주장 못합니다. 나가야 돼요. 4번. 우리 건물을 병에게 임대해서 병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병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 갑은 병에게 건물로부터 퇴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이제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건물을 신축했죠? 우리 건물에 등기 안 합니다. 불법이라. 불법 건물 등기 안 했어요. 이 상태에서 무에게 팔았습니다. 무에게 매매. 미등기라 무도 등기 안 했어요. 근데 무가 돈 주고 사서 점유합니다. 현재 건물 소유자 누구죠? 우리 건물 소유자입니다. 등기 없이 취득했죠? 등기 없이. 얘는 법률행위면 등기 안 하면 절대 물권 취득 못해요. 현재 우리 건물 소유자입니다. 이게 불법이라면 불법 건물은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 청구해야 돼요. 건물 소유자 원칙. 단 여기는 끝까지 여기도 원칙대로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 청구해야 한다면 갑은 절대 철거 못합니다. 어른님이 돈 받고 중국으로 갔어요. 절대 소유자 못 만나요. 따서 이때는 예외적으로 무는 소유권은 취득 못했지만 돈 주고 사서 점유하기 때문에 이 무에게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이 처분권 있는 자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다가 판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은 절대 철거 못합니다. 을을 못 잡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5번 을이 무에게 금을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나 금물이 미등기인 경우 갑은 무 사실상 처분권 있죠? 무를 상대로 금을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었죠. 아까 54번은 2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55번 보시면 갑소유 토지를 을이 매수하여 인도 돈을 친다. 인도 점유 받았죠? 점유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는 격려하지 않았다. 그럼 지금 누가 소유자입니까? 그죠? 갑소유 부동산을 갑소유라고 그랬죠? 이게? 을이 매수했으나 인도는 받았죠? 근데 아직 등기는 안 했대요. 얘는 미등기 매수인이고 현재 갑이 소유자입니다. 틀린 거죠? 1번 갑이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다음 무슨 매매계약 해제요?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토지에 신축된 무슨 매수인이요? 건물 매수인은 위 계약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뭘 해제했어요? 토지를 해제했으니까 해제로 보호되려면 토지를 샀어야 돼요. 위에 있는 건물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3자 포함 안 돼요. 그 다음 2번 을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 그래도 등기 안 했죠? 아직 물권자입니다. 그래서 아랫줄에 직접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직접 물청 행사할 수 없다. 현재 물권자 아니니까. 항상 물청은 현재 물권자. 자, 3번을 보시면 3번은 두 번째 줄에 합의해제 동그라미 합의해제. 그럼 나가리죠. 나가리니까 아랫줄에 물청, 물권료 초원권 맞아요. 물청 맞습니다. 자, 5번은 을의 대한 4번입니다. 죄송합니다. 4번. 을의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맞죠? 자, 얘는 지금 이렇게 등기 청구해서요. 채권이니까 소멸시효 걸릴 것인가?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 안 걸린다 그랬죠? 그럼 이번에는 을이 이제 다시 병한테 팔고 점유를 승계해 줬습니다. 물론 얘도 등기 안 했어요. 그럼 을이 이제 점유를 상실했죠. 얘가 점유하니까 을이 점유를 상실했습니다. 이때부터 이게 소멸시효 걸릴 것인가? 여전히 안 걸린다 그랬죠? 만약 점유 상실했다 해서 이게 소멸시효 걸려서 10년 지나서 없어지면 병이 을을 대위해서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5번 을이 위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병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을의 이전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틀렸죠? 진행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 인증답입니다. 다음 56번 보겠습니다.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고 을이 다시 병에게 매도 인도하였다. 옳은 거죠? 그래서 갑에서 을에서 병, 을이 같습니다. 그럼 1번 갑에게서 병으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동그라미. 그럼 유효죠? 이미 등기가 되면 유효. 이루어진 이상 그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1번이 맞습니다. 등기가 이미 돼버리면 유효. 자, 2번 위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왔죠? 그럼 그냥 무조건 무효죠? 제일 끝에 효력이 인정된다 틀렸어요. 무조건 무효입니다. 3번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초음권 물권이요 채권이요? 채권이죠? 등기 안 했으니까 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 경우 그럼 통지만으로 안 되죠? 갑이 승낙해 줘야 돼요. 병은 직접 갑에게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못합니다. 갑이 승낙 동의를 해줘야 3자 간 합의가 있어야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지금까지 1, 2, 3은 그래서 그 중간 승낙 등기 관한 문제고 4번 갑이 사기를 이유로 을과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갑은 아기병이네요. 그럼 아기병 보호 안 되죠? 사기니까 아기병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죠. 악의병 등기 말소하겠죠. 그럼 무효 등기 말소와 똑같은 게 진정명의 회복입니다. 5번이 작년 정답이죠. 갑은 자신의 토지 소유권에 기하여 병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죠. 그래도 돈 주고 사서 점유하죠. 그럼 점유할 권한은 있습니다. 그리고 갑은 빨리 을에게 등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병에게 나가라고 물권 요청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빨리 갑은 을에게 등기하고 을도 병한테 등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병은 소유자는 아니지만 돈 주고 샀죠. 적법한 점유권이 있어서 나가라고 물권 요청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다음 57번 보시면 이제 점유 설명 옳은 겁니다. 자, 1번.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맞았죠? 권한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여 곧 그동안 과거의 점유에 대한 선의 추정이 깨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점유자 선의로 추정돼요. 그래서 과거는 선이에요. 앞으로 악일지라도. 다음 2번.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이라도 아직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한 그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 틀렸죠? 이제 팔았으니까 타주입니다. 3번 질문은 이거였죠. 어떨 때 타주가 자주로 전환되는가? 타주가 자주로 전환 문제 있습니다. 타주가 자주로 전환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되죠. 먼저 새로운 권원이 있으면 돼요. 즉 임차 있는데 임차 물건을 돈 주고 사면 새로운 거는 자주가 될 수 있죠. 두 번째, 소유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갖는다, 오늘부터 내가 접수한다 라고 하면 돼요. 오늘부터 내가 갖는다고 누구한테 표시해야 돼요? 나에게 점유를 시켜준 자, 간접 점유자에게. 나에게 점유를 시켜준 자에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자가 선택합니다. 그런 거지. 이 타주로 점유하는 부동산이 미등기예요. 미등기여서 내 이름으로 등기했다. 뭐 건축물 대장에 내 이름으로 등록했다. 이런 건 소유사 인정 안 해줍니다. 누구한테 해야 돼요? 나에게 점유를 시켜준 자에게 오늘부터 내가 갖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가지라거나 맞아줄 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등록하십니다. 등기 경로하거나 건축물자 대장 동그라미 대장에 등기하였더라도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다음 4번은 어떤 단어가 중요해요? 매수가 제일 중요해요. 매수. 우리 돈 주고 사서 점유하죠. 그런데 이 매매가 무효래요. 그럼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죠.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본권 무효니까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는 겁니다. 본권 없죠? 그럼 우리가 을이라면 이건 무효인지 알고 샀을까요? 몰랐겠죠. 무효인지 몰랐다면 돈 주고 샀으니까 자주예요. 자주. 다음 무효인지 알았대요. 그럼 처음부터 소유권 취득할 생각 없었죠. 이때는 타주입니다. 타주. 그래서 무효라 타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몰랐을 거니까 돈 주고 샀다면 자주예요. 자주. 다 4번. 물건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매매가 무효인 것을 모르는 매수인 점유는 자주점유입니다. 5번.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는 타주죠. 타주점입니다. 그래서 1번이 처음에 정답이었죠. 다음 58번은 문제가 세 줄입니까? 어떤 단어가 중요해요? 58번. 점유할 권리 없이. 그게 제일 중요했죠. 그 201조부터 203조고 그 아래 반환 청구 그게 두 번째 중요해요. 그러니까 201조부터 203조가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죠. 이 세 조문이 언제 적용되는가
그걸 반드시 잘 하셔야 돼요. 이 세 조문은 회복자가 현재 소유자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점유자는 본권 없는 점유자예요.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물권적 초원권이 세 가지죠. 물청이 세 가지예요.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그 중에 셋 중에 반환 청구할 때만 적용됩니다. 뭐 할 때만 적용돼요? 반환 청구할 때만 이 세 조문이 적용돼요. 세 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세 조문은 현재 소유자가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내 물건 내놔라고 점유해서 청구할 때 그때만 적용됩니다. 그때만. 그럼 이렇게 등기 말소에 그래서요. 등기 말소만 청구했다. 그럼 등기 말소 청구는 반환 청구가 아니라 방해 제거 청구죠. 이때는 적용 안 돼요. 물청 중에 뭐 청구할 때? 물청 중에 반환 청구할 때. 반환 청구. 그럼 본권이 있는 점유자가 있다면 본권이 있는 점유자에게 적용됩니까? 너 나가라고 반환 청구해도 여기는 적용 안 돼요. 이 세 조문은 그러니까 적용을 외우셔야 돼요. 현재 소유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내 물건 돌려줘라고 청구할 때만 적용됩니다. 본권이 있다, 점유할 권리 있다. 이게 예를 들면 임차인. 임차인은 임대차의 규정이 있어요. 임대차 규정이 있으니까 이거 적용 안 돼요. 전세권자라면 전세권의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적용 안 됩니다. 저 조문은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만 적용돼요. 너 나가 그럴 때. 예를 들면 갑이 서울에 사는데 저 강원도에 내 땅이랑 내 폐가 오래된 집이 있어 안 살아 아무도. 폐가.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을 이장이 갑 식구들이 몇 년간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앞으로 등기를 위조해서 마을 이장 앞으로 이전 등기했습니다. 그럼 등기 무효죠? 병이랑 귀농자가 있었어요. 귀농자에게 너 잘 걸렸다 해서 팔아먹었어요. 귀농자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이 집에 들어가 살고 있죠. 병은 태어나서 처음 봤죠? 이런 건 몰라요. 병은 선임 무엇입니다. 전혀 몰라요. 그럼 병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죠? 0은 0. 앞등기 0이니까 0은 0 무효입니다. 그럼 점유할 권리 있어요 없어요? 본권 없죠? 점유할 권리 없습니다. 이 상태로 한 3년간 살고 있습니다. 3년 후에 갑이 나타나서 내 집에 너가 살고 있네. 너 나가 그랬어요. 라고 3년 후에 찾아와서 너 나가라고 반환 청구합니다.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내 물건 돌려줘라고 청구하죠. 이때만 저 세 조문이 적용돼. 이때만 저 세 조문이. 그럼 병은 나가야겠죠. 그럼 병은 나갈 때 3년간 살았죠. 3년간 월세 갑에게 줘야 앉아요. 그게 이제 201조에서 선이라면 과실일체가기 때문에 3년간 월세 안 주고 나갑니다. 선이라면 과실일체득이에요. 그로 인해서 갑은 3년간 월세 못 받는 손해 입었죠. 그래도 병은 안 줘도 돼요. 부당이득 반환 없습니다. 병이 이 집을 멸실해 손쉽겠다. 병이 집을 막 부셨어요. 부셨는데 너 나가 그럽니다. 그럼 부신 거 고쳐줘야겠죠. 그때 선자라면 선이면서 자주라면 부셔진 그 상태로 반환하면 돼요. 부셔진 그 상태로. 선자가 아니라면 전부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선 타면 전손해배상, 악이어도 전손해배상, 선임에서 자주일 때만 부셔진 그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 그 다음 병이 저 목적물에 비용을 대다 비용. 필요비나 유익비 리모델링 있다. 그럼 비용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죠. 비용은 병이 선이든 악이든 자주든 타주든 누구나 청구할 수 있죠. 비용은 더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실 물어보면 뭐만 봐요? 자주 타주 안 봐요. 선인가 악인가만. 목적물 부셨으면 다 봐야 돼요. 선인가 악인가 자주인가 타주인가 다 봐야 돼요. 비용 청구는 아무것도 안 봐요. 누구나 청구할 수 있어요. 누구나 아무것도 안 봅니다. 남자 58번은 다시 갑소의 물건을 도난하십니다. 점유할 권리 없이 도난하십니다. 점유하는 점유자 의뢰대에
갑이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 동그라미. 그러니까 정확히 맞죠? 갑이 현재 소유자가 본권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합니다. 그러면 201조부터 203조가 적용돼요. 그럼 1번 의리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 필요비 갑에게 청구할 수 없죠. 201조. 2번 의리 악의 점유자에도 지출한 필요비 청구할 수 있죠. 203조. 필요비, 비용,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다. 3번 의리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갑 선택 맞죠. 회복자 선택 맞습니다. 4번 의리 선이라면 점유물 과실을 취득하죠. 5번 의리 점유물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을은 지출 즉시 필요비 상환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203조죠. 필요비 언제 청구해요? 너 나가 그럴 때 필요비 내나 유익비 내나요? 다시 너 나가 그럴 때 필요비 내나 유익비 내나 그럽니다. 필요비 지출한 즉시는 임대차. 필요비 즉시 임대차고 여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59번 보시면 부동산 점유 취득 설명 옳은 거죠. 1번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없다면 취득 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죠. 소유자 변동이 있을 때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점유 취득 시 완성을 한 소유권 등기 쪽으로는 채청 맞죠? 2번이 답입니다. 3번은 동그라미 친다. 점유자가 동그라미, 주장 동그라미. 그럼 점유자 입증 책임 없죠? 입증 책임 엄자가 주장했죠? 그럼 추정력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다시 3번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 요청이 번복된다. 틀렸죠? 깨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깨트려야 되죠? 자, 4번 제3자를 점유 매개한 거라요. 토지를 동원하친다. 간접 동원하세요. 그 뒤에 점유 동원함이 간접 점유하여 혼자 토지 시효 취득할 수 있다죠? 간접 점유 뭐든지 다 있다. 그래서 간접 점유 시효 취득할 수 있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간접 점유예요. 간접적으로 점유, 간접 점유입니다. 5번 정년 정답. 저당권 점유할 수 없죠? 점유할 수 없으니까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시효 취득은 점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60번은 이제 공유관계고 갑을병이 갑이 3분의 2죠? 갑 3분의 2 체크하시고 갑이 과반수. 갑이 과반수예요. 지분 과반수자 있고 얘들은 뭐 6분의 1, 6분의 1씩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행위는 갑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 1번 소수 을이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럼 을 점유는 전부 불법입니까? 6분의 1 유효입니까? 을은 지금 갑동의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죠. 그럼 전부 불법이에요? 6분의 1 유효입니까? 전부 불법. 관리행위는 지분과반수. 관리행위는 지분만큼 마음대로 사용합니까? 지분과반수. 그래서 공유물 눈꽃만큼만 사용하려고 그래도 갑동이 어디야 돼요? 다시 관리행위는 지분과반수. 지분만큼만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러면 지분과반수 나올 수가 없죠? 공유물 눈꽃만큼 여기 을이 여기 눈꽃만큼만 사용하려고 그래도 갑동이 어디야 돼요? 갑동이 없는 한 눈꽃만큼도 사용 못해요. 그러니까 그건 전부 불법입니다. 전부 불법. 그래서 그 다음 병. 또 다른 소수 병도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인도가 전부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전부인도 청구할 수 있다. 전부 불법이니까.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이제 과반수죠. 갑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X 전부를 정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그럼 정은 전부 적법이죠. 과반수 동의 얻었으니까. 그럼 정의 임대인은 누구예요? 갑만 임대인. 을병 임대인은 아니에요. 을병은 정에게 어떠한 권리 행사 못합니다. 그래서 을과 병은 정에게 X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다. 맞았죠? 3번 2번의 경우에 을과 병은 정에게 차임이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을과 병은 정한테 어떠한 청구도 못해요. 그럼 을과 병은 갑에게 월세 받으면 되겠죠? 월세가 60만 원이라면
10만원, 10만원씩 갑에게 10만원, 갑에게 10만원 거지. 정한테는 어떠한 권리시효 못합니다. 다음 4번. 갑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X토지 전부 또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맞죠? 지분가만서 지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단 을병에게 그 지분의 상한은 월세 주면 되죠? 그래서 갑 마음대로 다 사용해요. 대신 이걸 타인에게 임대하면 월세가 60만 원이라면 갑은 을에게 10만 원씩 주면 돼요. 그럼 을병 손해 없죠? 뭐든지 갑이 결정합니다. 다음 5번은 자, 갑이 을병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매매했어요. 을병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매매하고 정합으로 전부 이전 등기했습니다. 그럼 을병 동의 없죠? 이 매매는 전부 유효입니까? 3분의 2 유효입니까? 을병 동의 없어요. 전부 유효예요? 3분의 2 유효예요? 전부 유효입니다. 타인 권리 매매도 전부 유효죠? 하물며 지분이 이렇게 많아요. 전부 유효. 단 이 등기는 을병 동의 없죠? 등기가 지분만큼만 유효. 을병 동의 없으니까 을병 지분만큼 무효입니다.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처분 권한 있는 만큼만 유효. 채권행위는 권한 없어도 전부 유효라고 아까 1번 문제 1번에서 했죠. 1번 41번. 처분권자 없는 자의 채권행위 유효라고 1번에서 했습니다. 그럼 자 5번. 갑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무에게 매도해서 이전 등기 마쳤다면 그 토지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 지분 범위 내 유효죠? 근데 매매는 전부예요. 자, 매매 이걸 내려다가 많이 틀릴까봐 그냥 등기 지분 유효 그리는 거예요. 많이 맞추시라고. 신경 많이 썼어요. 이걸 지분 범위 내 유효 그러면 분명히 여기다 많이 틀렸을 거야, 아마. 그래서 1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61번. 재당원 설명 옳은 거죠? 1번 재당원 설정 목적이 된 건물기타 공작물이 멸실하면 재당원권 소멸한다. 틀렸죠? 다시 지우면 돼요. 다시. 소멸하지 않습니다. 2번 재당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재당원 설정자는 재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맞았죠? 재당권 2년 임대차 이익입니다. 3번 재당권의 존속기간을 영구 약정 가능하죠? 유효. 따라서 재당권, 지역권, 그리고 임대차도 영구 가능합니다. 4번 재당권자는 재당권을 유보한 채요. 채. 이것도 제가 낸 걸 다른 분이 바꾸다가 오타 친 거예요. 제가 친 거 아니고 오타. 유보한 채. 유보가 뭐예요? 가진 채, 간직한 채. 재산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다죠? 건물 소유권과 재산권 분리 가능합니다. 자, 5번 재산권자의 지로연체 채무불량이죠? 채무불량일 이유로 재산권이 소멸된 경우라면 재산물이 현존하더라도 재산권자에게 재산물 매수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된다. 틀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66번은 제366 법제 설명 틀린 거죠? 항상 366조는 설정 당시 동일 소유. 그 다음 법정상권은 366조든 권법지든 무조건 나대지 나만 나와도 무조건 법제X죠? 다시 법정상권은 나대지에 나만 나오면 366조나 권법지 무조건 법제X예요. 나대지 나만 나도. 그럼 자 62번은 문제가 법정상권 써있죠? 그럼 1번 건물 없는 토지 나대지입니까? 그러니까 제일 끝에 성립하지 않는다 맞았어요. 나대지니까. 설정 당시 동일세 아니니까. 다시 1번 건물 없는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럼 나대지니까 설정 당시 토지금을 동일세 아니죠. 그러니까 제일 끝에 성립하지 않는다 맞았습니다. 자 2번을 잘 봐보세요. 법정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그럼 설정 당시 건물 있었죠? 그러니까 법제 성립해요. 건물과 그 후 재건축 또는 신축돼서 성립하죠? 된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서 성립하지만 맞았습니다. 법정상권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건물 등록입니다.
구건물 기준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구건물이 목조 건물이요. 쉽게 없어졌죠. 나중에 건물이 철근이다. 그래도 구건물 기준 15년짜리가 인정됩니다. 3번 법정상권 취득한 자는 건물과 법정상권 중 따로따로 하나만 처분할 수 있죠. 아까 61번에 4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상권은 건물과 따로따로 분리 양도 처분할 수 있다. 다음 62번에 4번. 4번은 어떤 단어가 중요해요? 함께. 자, 미등기물 대지와 함께 매수 동의는 함께. 함께 나오면 무조건 법지 X. 볼 것도 없어요. 제일 끝에 있다 해서 무조건 틀렸어 그냥. 아예 딱 이었죠? 함께 나오면 히읗만 나오면 무조건 법지 X 무조건. 딱 이었죠 다. 여기서 이제 막 이해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외웠던 거 우리가 기계로 딱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4번은 다 읽고 풀었으면 안 돼요. 함께 보는 건 있다 해서 틀렸다 바로 딱 이걸 다 풀었어야 돼요.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웠던 걸 통용 시간에 그 외운 걸 문제 활용하는 연습. 자, 5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미등기든 무효가든 법지 성립할 수 있죠. 네, 4번이 답이고. 여기 3번 보시면 이제 지역권 설명 틀린 거죠. 기억도 최근에 2번 정답 나왔습니다. 자, 지역권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은 유효 틀렸죠. 저당권 민법상 민법이에요. 특별법 아닙니다. 민법상 저당권 객체는 딱 3개입니다. 민법상 저당권 객체는 딱 3개예요. 그러세요. 우리 민법상 저당권 객체. 딱 3개예요. 먼저 부동산, 토지건물. 토지건물과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딱 3가지예요. 지상권, 전세권 딱 3가지. 민법상 저당권, 토지건물, 지상권, 전세권과 지역권 X. 이제 특별법에는 저당권 객체 많이 있죠. 특별법에서 임목이라 공장재단, 어업재단 이런 건 다 특별법이에요. 다른 법. 민법에서는 딱 3개입니다.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X.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럼 기억이 2번과 4번에 있죠? 항상 저같이 푸는 연습 하셔야 돼요. 다음부터 내일부터 모든 과목. 그러니까 2번과 4번이 답이겠죠? 그러면 니은 읽을 필요 있어요? 니 겁나게 기네. 디귿 보세요. 디귿. 통행지역권은 소유자에게만 인정되고 많이 틀렸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에게 다 인정된다죠? 예, 4번이 답입니다. 리을, 토지 불법 점유자 시효 취득할 수 없죠? 그럼 니은, 이제 연습이니까. 그러니까 니은을 안 읽은 채 이거 답을 맞췄어야 돼요. 통행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외에 일단 도로 설치 맞았죠? 도로 설치해서 승역지 이용한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20년간 계속된 경우 하나여 시효 취득할 수 있죠?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으로 가면 되겠죠? 자, 여기 4번은 전세권 설명 틀린 거죠? 1번. 전세금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돼야만 한 건 아니고 기존 채권 가능합니다. 단 2번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 요건이 아니죠? 전세권 성립할 때 목적물로 이사는 나중에 가면 2달, 3달 후에 가잖아요. 그래서 전세금 수수가 전세권 성립 요건이고 목적물 인도는 나중에 해도 되죠? 요건은 아닙니다. 2개 잘 비교하시고. 3번은 어떤 단어가 중요해요? 전세권이 법정, 전세권 법정이면 그 바로 아랫줄 등기 없이는 틀렸어요. 등기 없이도 전세권 설정자나 그 목적물 취득한 제3자에서 그 권리 주장할 수 있다. 법정, 아까 법정 등기 없이. 아까 신법 기피였나 외우셨죠? 다음 4번은 뭐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죠? 자,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적물 소유권 이전된 경우 목적물로 신소유자 동그라미. 신소유자가 전세권 소멸한 때 전세권 설정 지위를 양수받는 거죠? 그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금을 부담합니다. 5번은 317조인데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전세권 계약 맺었죠? 그럼 을은 갑에게 전세금 줘야겠죠? 그리고 갑은 을에게 전세권 등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을이 직접 점유.
이러다가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전세금 반환, 을은 전세권 등기 말소 및 목적물 반환. 전세금 반환과 두 가지가 서로 동시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점유는 반환했어요. 이제 전세권 등기는 말소 안 했습니다. 그럼 갑 전세금 안 줘도 되죠. 두 가지와 이게 동시행이니까 전세금 안 줘도 됩니다. 그럼 갑이 전세금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갑은 전세금에 생기는 이자는 부당이득 아니에요. 갑이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을 인도하였으나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전세권 설정자 갑은 전세금 안 줘도 되죠?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히 부당이득 아닙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3번이 답입니다. 65번은 유치권 나왔죠? 그럼 유치권은 일단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라 유치권 포기 특약 가능합니다. 다음 유치권 하면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게 있었죠? 유치권 행사 못한 채권을 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매신이라고 했죠? 보가 보증금 채권이죠. 권익권리금. 보고는 아무 뜻 없어요. 그냥 말 만들기 해서. 여러분 복 받아 합격하시라고. 이제 합격하실 수 이 글자 보시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 찍어도 맞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찍어도. 실제 시험에서. 복 받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 다음 매매대금. 매매대금 같은 말이 외상대금 같은 말이죠. 25위 정답. 술값 외상대금, 술 매매대금이에요. 매매대금. 다음 건축자재대금 채권. 건축자재대금 매매대금이죠. 시멘트 매매대금이요. 시멘트, 철근 매매대금 다 매매대금입니다. 신임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얘들은 읽고 유치권 X. 그러니까 65번에 문제가 유치권 나왔죠. 그럼 1번에 건축자재 매도 동그란 매도. 그럼 제일 그때 있다 해서 무조건 틀렸어요. 그냥 뭔지 몰라도. 매매대금 유치권 X. 매도 딱 본 순간. 그러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매도 본 순간 제일 그때 유치권 행사할 때 틀렸어요. 이거 있잖아. 매매대금 매도. 자, 1번이 답이고. 2번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자. 이 사람 적법한 유치권이죠? 행사한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로 동원하십니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 동원하십니다.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까지 맞았죠? 그럼 내 집이에요? 다른 사람 집이에요? 타인 집이니까 월세는 줘야 돼요. 차임 상당 이득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유치권 행사에서 사용할 권리는 있죠? 그렇지만 월세는 주는 건 별개입니다. 다음 4번. 자, 도급계약 체결하면 보통 아무 말 없으면 도급인이 재료를 다 돼요. 도급인이 재료를 됩니다. 이제 3번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하는 기동 부분은 동남입니다. 수급인 소유 동남이. 그러니까 이런 말 없으면 도급인이 재료를 대죠. 그러면 독입인 소유 건물, 도급인 소유. 근데 여기처럼 수급인이 재료를 냈죠. 그러면 수급인 소유입니다. 랄 것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 지급할 때까지 이에 대해 유치권 가질 수 없습니다. 유치권은 타물권, 타인 물건 행사하는 거지 내 물건 행사 못해요. 4번 불법점유 유치권 X죠. 자, 5번은 다세대주택 창호 등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 잔액을 변제받기 위해서 위 다세대주택 중 동원합니다. 한 세대를 점유 동원합니다.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다세대 동원합니다. 주택 전체에 동원합니다. 주택 전체에 시행한 공사대금 채권 동원합니다. 잔액 전부 동원합니다.
잔액 전부를 피담 채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죠. 그럼 사람이 몸이 하나라 다세대 전부 다 점유를 못해요. 그래서 한 세대만 점유하면 전부 점유한 걸 인정해줘요. 그래서 채권 전부를 피담보 채권을 해서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가 팔립니다. 몸뚱아리가 하나라 주택 하나밖에 점유 못해요. 그럼 전부 점유로 봐줍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딱 외우셨다면 1번이 딱 답이 바로 딱 나오셔야 돼요. 다음 이제 66번은 이제 근저당권입니까? 근저당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근저당권 실행 비용은 채권 최고에 포함되지 않죠. 맞았습니다. 자, 2번은 어떤 단어가 중요해요? 그렇죠. 확정되기 전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 푸실 때 핵심 키워드 찾는 연습하셔야 돼요. 핵심 키워드. 거기는 확정 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저당권이 이때 확정이 됐어요. 그럼 확정 후에 생긴 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죠. 그렇지만 확정 전에 생긴 채권이 있는데 확정 전에 생긴 채권 이자가 확정 후에도 이자가 계속 늘어나면 이건 최고의 범위 내에 다 담보됩니다. 왜 그래요? 확정 전에 생긴 채권이니까. 자, 보시면 자, 2번 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동남입니다. 확정되기 전 동남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피담보 채권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 다 담보돼요. 다음 3, 4, 5를 보시면 등기 불구에서 근저당권자 A가 있어요. 등기 그 다음 밑에 또 다른 담보권자 뭐 근저당권이든 그냥 저당권이든 또는 뭐 전세권자든 이런 애들이 있다 해보세요. 이런 또 다른 담보권자 그랬을 때 A채권 선순위 채권입니다. A채권이 언제 확정되는가? A채권. 그럼 내가 경매 신청하면 그 경매 신청 시 내 채권 확정되죠? 내 채권. 근데 나보다 후순위가 경매 신청하면 이 경매가 중간에 끝 안 될지도 모르니까 후순위가 경매 신청하면 누구 채권? A 선순위 채권. A 채권은 매각대금 완납 안 납 확정됩니다.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돼요. 누구 채권이요? B 채권이 아니라 A 채권이. 자, 그럼 A가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그날 확정됐죠? 그날 채무액이 확정됐어요. 근데 채무자가 와서 막 비로이 무릎 꿇고 제발 경매 좀 없애달라고 불쌍해서 경매를 취하시켜줬다. 그래도 이미 확정됐죠? 불쌍하니까 경매만 중단시킨 거예요. 이미 채무는 확정됐습니다. 확정 효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3번은 근저당과 경매 신청하면 그 경매 신청 시 확정되고 4번 위에 3번의 경우 경매 신청이 취하됐다면 채무 확정 효과가 번복 틀렸죠? 효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5번이 후순위가 매각도 완납되죠? 읽으시면 되겠고 4번이 답입니다. 다음 6, 7번은 계약 설명이다. 틀린 겁니까? 1번 계약의 합의 해제는 계약이죠. 계약? 해제 계약. 합의 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 승낙한 때 그 청약 효력을 잃죠.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2번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그럼 발송할 때 살아있었죠? 그럼 청약 원칙적으로 효력 상실을 틀렸죠. 이게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법에서 했죠. 청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 그대로 유효. 다시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그대로 유효 그 말입니다. 상실한다 틀렸어요. 2번이 정답이고 3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능하죠. 그렇지만 승낙은 그 특정인에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3번은 맞았습니다. 4번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에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여기에 회답할 의무 있습니까? 회답할 의무 없죠? 그냥 개무시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5번은 격승발 맞았나요? 격자관계약 승낙 통지 발송 맞았어. 격승발.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자, 68번은 이제 후발적 불능이죠. 갑은 자기 소유주택을 을에게 매도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택 점유와 등기가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 매실되었다.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 후 주택이 소실됐기 때문에 후발적 불능을 다루겠습니다. 일단 원시적 불능은 무효죠. 단 그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해요. 갑소유 주택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한 후 주택이 매실됐어요. 그럼 갑이 채무자고 얘가 채권자죠. 그럼 채무자에게 고유가치 있는가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동그란 1번. 양 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매실된 경우 그럼 갑 잘못 없죠? 그럼 위험부담. 그럼 을 잘못 없죠? 을은 돈 줄 필요 없겠죠? 갑은 돈 달라고 이행 청구를 썼습니다. 2번도 같은 말이죠. 주택에 태풍으로 매실되면 갑은 자 을은 돈 줄 필요 없죠? 그러니까 갑은 이날 계약금 받았다면 을에게 계약금 돌려줘야겠죠? 을은 10원을 줄 필요 없으니까. 3번. 을의 채권자 지체 중에 태풍으로 주택이 매실된 경우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자, 보세요. 자, 매매계약 체결하고 10월 1일 날 이행기일 정해서요. 10월 15일 날 을은 돈을 다 주고 매매대금, 갑은 이전 등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갑이 등기서류를 교부했어요.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주면서 등기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 돈을 준비 못해서 갑이 등기서류를 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후에 갑을 잘못 없는 사유, 낙뢰, 태풍, 홍수 등으로 집이 멸실됐습니다. 그럼 누구 집이 날아갔어요? 갑집이 날아갔죠? 근데 만약에 이 날짜에 을이 돈 주고 약속을 지켰더라면 을집이 날아갔겠죠? 내가 약속을 안 지키는 바람에 갑집이 날아갔습니다. 그럼 당연히 을은 돈 줘야 돼요. 그래서 갑은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원래대로 매매계약 이행했다면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야 될 텐데 집이 없어지는 바람에 갑은 돈은 다 받은 대신 등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양도세 같은 거 안 내도 되죠? 그것처럼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득, 양도세를 안 내게 됐다면 그건 을에게 상환하는 게 공평하죠? 을에게 상환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채권자 유효무담이었죠? 그럼 자 3번, 다시 3번. 을의 채권자 지체 중에 태풍으로 주택이 매실된 경우, 여기죠? 아까 채권 지체 중에 태풍, 낙뢰 등으로 매실되면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위 3번의 경우 을의 채권자 지체 중에 주택이 매실되었더라도 갑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양도세, 을에게 상환할 필요가 있답니다. 없다가 틀렸죠? 다 5번 을 과실이죠? 을 과실로 주택이 매실되면 을은 돈 줘야 되겠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다음 69번은 이제 동시한매권이죠? 동시한매권 항상 이 조폭 사례를 잘 하셔야 돼요. 갑이란 전염폭행파와 을파가 마약 거래합니다. 갑이 마약 매도인 을이 10억에 사는 거죠. 오늘 밤 이행기를 정해서요. 오늘 밤 이행기 때 갑이 마약을 안 가져왔네요. 마약을 안 가져와서 을에게 너부터 돈 내놔 그래서요. 그럼 우리 돈 줍니까? 미쳤냐 그럽니까? 미쳤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을이 돈 안 줘도 을은 갑에게 총맞지 않습니다. 자기도 이행 안 했으니까 을을 나무랄 수가 없죠. 근데 갑이 오늘 밤에 마약을 가져왔어요. 너도 돈 내놔 그랬어요. 그럼 을은 돈 주고 마약 받아야겠죠. 거기다 미쳤냐라고 못합니다. 근데 우리 돈을 주면 못했네요. 갑에게 총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판례는 이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 자, 그래서 우리 봤을 때 갑이 이행 제공 없이 나에게 이행 청구하면 같이 이행하자고 항변할 수 있죠. 그럼 나에게 동시에 항변권이 있단 말은 갑이 이행 제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있는 겁니다. 갑이 이행 제공했다면 난 항변권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항변권이 있다 그 말은 갑이 이행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행 안 해도 지체 책임 없습니다. 그러죠? 갑도 이행 안 했어요. 나도 안 했어요. 그럼 나 책임지지 않겠죠? 근데 갑이 이행 제공했어요. 그러면서 너도 이행해 그러면 미쳤냐 못해요? 이행해야 됩니다. 근데 나만 이행 못하면 그때 책임져야겠죠? 그때는 지체 책임집니다. 그래서 갑이 을을 지체에 빠뜨리려면 나는 약속 지키고 을은 안 지켜야 돼요. 그때 을이 지체에 빠지는 거죠. 그 다음 갑이 한 번 현실 제공해서 을을 지체에 빠뜨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열받아서 마약을 집에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너부터 돈 내라 그러면 우리 10억 주겠어요? 다시 미쳤냐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미안했지만 다시 너도 마약 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쳤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행 제공 계속돼야 됩니다. 다음 69번은 이제 틀린 거죠. 1번. 당사 쌍방 채무가 별개의 약정에 기한 것이라도 특약 동원하십니다. 항상 계약법 임의 규정 특약이 우선하죠. 특약 후에 동시행관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번 동시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동원하십니다. 채권이 양도 동그라미. 그럼 채권 양도든 이행 불능이든 똑같죠? 양도 되더라도 그 동일성 인정되는 한 동시행관계 존속하죠. 원래 동시행관계 있었으니까 끝까지 쭉 동시행입니다. 3번 쌍무계약에서 갑과 을 채무가 동시행관계에 있는 경우 갑은 을의 이행 제공이 없더라도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이행 지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틀렸죠? 예. 누가 이행 지시 책임 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3번은 누가 이행 지시 책임 지지 않는다? 갑. 두 번째 줄에 쉼표대 갑은 아랫줄 이행 지시 책임 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이제 사람을 바꿔보세요. 자, 일부러 바꿔 갑을. 이제가 갑이에요, 갑. 갑이 지체 책임 지는가 안 지는가, 갑. 이쪽이 을입니다. 갑이 책임지는가 물어봤으니까. 그럼 우리 이행기 때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 항변이 있기 때문에 나도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 책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행 세 번째 줄에 이행하여야 그게 들렸어요. 갑도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 책임 지지 않는다 그랬죠. 3번이 답이고 3번 이런 거 시험이 아주 많이 나오죠. 4번 임대차 청로 후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목적물 반환 동시행입니다. 5번 항상 민사는 변론주의.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동시행무가 있더라도 원용 주장을 해야 돼요.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여기까지 10분씩 하시고 나머지 한 11문제 남았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